DK넷 라디오 오늘의 핫 이슈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를 향해서 처음으로 제노사이드, 즉 집단 학살 이런 용어를 썼네요.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화요일 중부 아이오와주를 방문해서 연일 고공행진 중인 연료비 안정을 위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가정의 예산, 연료를 채울 능력, 그 어떤 것도 독재자가 전쟁을 선포하고 지구 반대편에서 제노사이드, 집단 학살을 저지르는 것에 대해 달려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의 그 전쟁 행위에 대해서 전쟁 범죄다 이렇게 언급한 적은 있었잖아요. 하지만 집단 학살이라는 말을 쓴 것, 이런 표현 쓴 거 처음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아이오와 방문을 마치고 워싱턴으로 복귀하며 이에 관한 취재진들의 질문을 또다시 받았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인들을 말살하려는 시도가 점점 분명해지고 있고 그 증거도 쌓이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집단 학살이다 이렇게 불렀다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러시아의 행동이 국제적으로 집단 학살인지 아닌지 결정하는 것은 법조계에 맡길 일이지만 자신한텐 확실히 집단 학살로 보인다라고 다시 한번 주장했습니다. 예, 이 집단 학살, 제노사이드는 어떤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겁니까? 유엔에 따르면 제노사이드는 특정 국민과 민족, 인종, 종교, 정치 집단의 전체나 일부를 말살하기 위해 집단 구성원을 살해하거나 정신적, 신체적 폭력을 가하고 생활 조건을 파괴하는 것, 출산을 막거나 강제 이주시키는 것 등을 말합니다. 네. 제노사이드라는 용어는 2차 세계대전 후 나치 독일의 유대인 대학살과 관련해 처음으로 사용이 됐는데 1948년 유엔 총회에서 제노사이드 방지를 위한 협약을 채택하면서 국제법상 범죄로 규정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집단 학살 가해자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집단 학살 발언에 대해 악에 맞서기 위한 진정한 지도자의 진정한 발언이다라면서 환영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네.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그동안 미국 지원에 감사를 표하면서 러시아의 잔혹 행위를 막기 위해 더 많은 중화기 지원이 시급하다 이렇게 또 요청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어제 폴란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정상들과 수도 키이우에서 오자 회담을 갖고 러시아 대응 방안 등에 대해 논의도 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정부가 추가 무기 지원을 요청하고 있잖아요. 이에 대해서 미국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미국 정부는 조만간 우크라이나에 대한 7억 5천만 달러의 추가 안보 지원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회 고위 보좌관은 로이터 통신 인터뷰에서 최종안은 여전히 검토 중에 있지만 곡사포 등 중화기 지상 포격 시스템이 여기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자, 러시아의 움직임은 지금 어떻습니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화요일 동부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를 방문해 근로자들을 격려했는데 이 자리에서 우크라이나와의 정전 협상은 이제 막다른 길에 있다라면서 서방국들을 맹비난했습니다. 예, 이 푸틴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 나왔죠. 오랜만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등 이 북부 지역에서 후퇴한 후 좀처럼 공개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었습니다. 지난 11일 카를레안모 오스트리아 총리와의 이 정상회담도 역시 공개가 아니라 비공개로 진행이 됐고 크렘린궁은 이 정상회담 사진조차도 공개하지 않았었습니다. 네, 이 푸틴 대통령이 이날 무슨 얘기했는지 구체적으로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푸틴 대통령은 정전 협상과 관련해서 또다시 상황은 우리를 막다른 길로 오게 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자신은 이에 대해 종종 더 빨리 될 수는 없느냐 이런 얘기를 듣는다고 말했는데 그건 가능하다라면서 하지만 이것은 전적으로 서방의 행동에 달려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러시아가 존귀한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이 싸움은 계속될 것이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와의 협상이 힘들어지게 됐다 뭐 이렇게 들리는데 푸틴 대통령 그 이유에 대해서도 얘기했나요? 네, 우크라이나가 지난달 말 터키의 중재로 이스탄불에서 이루어진 합의에서 벗어나고
부차 학살 등을 조작했다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네. 푸틴 대통령은 이스탄불에서 우크라이나의 미래 안전 보장에 크림반도와 세바스토폴, 돈바스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의 일정한 합의가 있었는데도 이 합의가 후퇴했다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예. 자, 이 부차 학살은 키우 인근 지역 민간인 학살을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러시아군이 퇴각한 이 키우 외곽 도시 부차 등지에서 근거리에서 총격당해 살해된 듯한 이 무장하지 않은 민간인들의 시신이 100여 구 이상이 발견이 되면서 국제사회에 공분을 샀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 관련 영상과 사진들은 다 가짜라면서 일종의 우크라이나와 서방의 심리전이다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 네. 푸틴 대통령은 또 최근 고조되고 있는 러시아군의 화학무기 사용 의혹에 대해서도 이것도 역시 러시아를 모략하기 위한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